나는 그날 밤 서울의 번쩍이는 스카이라인 아래에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웠다. 내 얼굴을 비웃던 그 미소가 이제는 공기 중에 쓰러진 먼지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남은 건 내 가슴을 파고드는 죄책감의 메아리였다. 내가 대신 짊어진 그 비밀의 무게가 이제 나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얘야, 너 진짜. 그 얼굴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대학 시절, 우리는 불굴의 우정으로 맹세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나는 그날 그의 이름을 뉴스 보도자료에서 삭제하는 코드를 입력했다. 클릭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순간 세상이 그의 존재를 잊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내 심장은 이렇게 무겁게 뛰는 걸까?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 나의 작은 사무실은 유리벽 너머로 한강의 검은 물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2025년 12월, 크리스마스 조명조차 메마른 공기를 데워주지 못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름, 김태준. 내 대학 동기, 이제는 유명한 스타트업 CEO. 그의 이름이 붙은 모든 보도자료 투자 유치 기사, 인터뷰 영상 자막, 심지어 그의 소셜미디어 포스트까지 내가 하나하나 지웠다. 왜?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건 10년 전 내가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가였다. 대학 3학년 봄, 우리는 함께 창업 클럽을 만들었다. 태주는 항상 빛났다. 날카로운 눈매와 매끄러운 미소로 교수들의 관심을 독차지했다. 나는 평범한 얼굴이었다. 아니, 그건 태준의 말이었다. 수연아, 너는. 솔직히 그 얼굴로 프레젠테이션 하면 사람들이 집중 못한 내가 대신 할게.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건 그의 야망이었다. 우리는 앱 개발 프로젝트를 맡았고 태준이 아이디어를 훔쳐서 제출했다. 내 이름은 빠졌고 그의 이름만 남았다. 상금은 그의 목, 나는 뒤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그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날 밤 클럽 파티에서 그는 술에 취해 내게 속삭였다. 수연아, 너 진짜. 그 얼굴 때문에 불쌍해.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주변 친구들이 웃었다. 그 웃음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고마워, 태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게 시작이었다. 복수의 씨앗이 싹텄다. 하지만 그건 아직 어린 싹이었다. 진짜 폭풍은 5년 후에 왔다. 졸업 후 나는 IT 회사에 들어갔다. 태준은 벤처 캐피털의 돈을 끌어모아 스타트업을 차렸다. 그의 앱은 대박을 쳤다. 소셜 네트워킹이라 불리는 그 플랫폼은 사용자들의 외모를 AI로 분석해 매력 점수를 매기는 악마 같은 기능이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아이디어는 내 거였다. 대학 때 내가 제안한 거였다. 태준은 그것을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냈다. 그리고 그 앱이 성공하면서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외모는 운명이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세상은 예쁜 얼굴을 더 사랑하죠. 나는 그 앱을 다운받아 봤다. 내 프로필을 스캔하자 점수가 나왔다. 62점. 평균 이하. 자신감을 키우세요. 태준의 프로필. 92점, 스타 등급. 세상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회사에 들어갔다. PR 팀원으로. 그의 성공을 홍보하는 그림자. 매일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그런데 왜 내가 그의 성공을 위해 일해야 했나? 비밀이 드러난 건 2년 전이었다. 태준의 앱이 데이터 유출 스캔들을 일으켰다. 사용자들의 외모 데이터가 해킹당해 다크웹에 팔렸다. 피해자들은 소송을 걸었다.
태주는 당황했다. 수연아, 내가 도와줘. 내가 PR 전문가잖아.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그는 웃었다. 너라면 내 얼굴처럼 솔직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또 그 말, 그 비웃음. 조사 중 나는 알게 되었다. 데이터 유출은 사고가 아니었다. 태준이 일부러 데이터를 팔아 돈을 벌었다. 벤처 캐피털의 압박 때문이었다. 빚이 너무 많아. 한 번만 그는 내게 고백했다. 그리고 제안했다. 내가 대신 책임져. 내가 해킹된 척해. 난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는 웃었다. 내 얼굴이 그렇게 가치 없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강하니까. 너라면 버틸 수 있어? 나는 수락했다. 왜? 그때 나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아니, 착각이었다. 태준의 매력에.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야망을 알면서도 나는 경찰에 자백했다. 내가 했어요. 실수로. 6개월 집행유예. 태준은 자유로웠다. 그의 앱은 더 성장했다. 나는 출소 후 그의 회사로 돌아왔다. 고마워, 수연아. 내 덕분이야. 그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다. 더 차갑게. 그 후로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의 성공을 위해. 하지만 밤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이게 나야. 서울의 네온사인이 창문을 두드릴 때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해커가 되었다. 아니, 이미 그랬다. 대학 때 배운 코딩이 이제 무기가 되었다. 복수는 서서히 시작되었다. 처음엔 작은 실수처럼 보이게 했다. 태준의 인터뷰 기사에서 그의 이름 뒤에 오타를 넣었다. 김태준이 김태준으로. 기자들은 웃으며 수정했다. 하지만 그건 신호였다. 나는 그의 보도자료를 관리하는 서버에 백도어를 설치했다. 매일 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모든 문서를 스캔했다. 투자 뉴스, 파트너십 발표, 심지어 그의 결혼 소식까지 모두 내 손아귀에. 태준은 변했다. 성공이 그를 부풀렸다. 그는 이제 나를 오랜 친구로 소개했다. 파티에서. 수연이는 내 오른팔이야. 그녀 없인 여기 없었어. 하지만 사적으로는. 수연아, 오늘도 그 옷 좀 업그레이드 해봐.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웃었다. 내가 사줘. 그는 웃었다. 내가 왜? 그의 약혼녀, 지은이 등장한 건 그 무렵이었다. 모델 출신, 완벽한 미모. 앱 점수 98점. 그녀는 나를 보며 속삭였다. 언니, 태준 오빠가 말했어요. 언니가 그 유출 사건 때 도와줬다며? 고마워요. 나는 미소 지었다. 별말씀을 하지만 속으로는 끓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나? 아니, 그는 거짓말을 했다. 수연이가 실수로 했어. 그녀가 책임졌지? 나는 지은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의 과거, 모델 에이전시에서 쫓겨난 이유. 마약. 태준은 그걸 알면서도 결혼을 추진했다. 왜? 그녀의 미모가 그의 브랜드에 필요했다. 나는 그 정보를 서버에 숨겼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한편 내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출소 후 나는 외로웠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은 실망했다. 어머니는 전화로 물었다. 수연아, 왜 그랬어? 내 미래를. 나는 대답했다. 엄마, 그게 내 선택이었어. 하지만 진짜 선택은 아니었다. 태준의 그림자였다. 복수의 첫 타격은 그의 투자 미팅에서 왔다. 중요한 VC와의 프레젠테이션. 나는 슬라이드에 그의 이름을 살짝 바꿨다. 김태준 대신 김태훈. 회의 중
V씨가 물었다. 김태훈 씨. 이력서에 태준으로 되어 있네요. 태준은 당황했다. 아, 오타예요. 미팅은 어색하게 끝났다. 투자액이 20% 줄었다. 그는 나를 불렀다. 수연아, 내가 한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오빠. 그의 의심이 싹 텄다. 그는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사무실 CCTV, 내 이메일 로그. 하지만 나는 더 교묘해졌다. VPN, 암호화. 밤에 그의 서버를 해킹하며 그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데이터 유출 외에 더 큰 게 있었다. 그의 앱이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회사에 팔았다. 국가 안보 문제. 만약 터지면 그는 끝장. 하지만 나는 아직 쏘지 않았다. 왜? 그를 파괴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는 내 일부였다. 대학 시절 우리는 함께 밤새 코딩했다. 그의 웃음이 나를 위로했다. 수연아, 너는 똑똑해. 얼굴은 뭐 메이크업으로 커버지. 그 말조차 이제는 독이었다. 지은과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초대장에는 그의 이름이 빛났다. 나는 거절했다. 대신 결혼식 당일 그의 이름이 보도자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언론사 서버에 침투해 그의 성과를 김명 CEO로 바꿨다. 기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스타트업 CEO, 누군데? 태준은 패닉에 빠졌다. 수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전화로 대답했다. 오빠, 내 이름이 왜 사라졌을까? 내가 내 이름을 지웠듯이 그는 침묵했다. 그 순간 게임이 시작되었다. 태준의 반격은 빨랐다. 그는 사설 탐정 고용했다. 내 아파트 앞에 낯선 차가 주차되었다. 나는 느꼈다. 추격전. 서울의 지하철은 내 은신처였다. 붐비는 승객들 사이 나는 그의 그림자를 피했다. 하지만 그는 영리했다. 그는 내 약점을 알았다. 어머니. 수연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 그의 메시지. 거짓말.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멀쩡했다. 수연아, 태준이가 왔었어. 걱정하더라. 나는 분노했다. 그는 내 가족을 건드렸다. 나는 반격했다. 그의 앱 서버를 공격했다. 사용자 데이터 10%를 삭제. 기술적 오류로 위장. 주가는 폭락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의 CEO, 김태준 씨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희미해졌다. 내 코드가 모든 언론 아카이브를 갉아먹었다. 지은이 나를 찾았다. 카페에서. 언니, 태준 오빠가 이상해요. 당신 때문인가요? 그녀의 눈은 떨렸다. 나는 물었다. 너는 알아? 그가 한 짓.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사랑해요, 사랑. 그 단어가 메스꺼웠다. 나는 그녀에게 태준의 비밀을 보여줬다. 마약, 데이터 판매. 그녀는 울었다. 언니, 왜 나한테? 내가 그의 일부니까. 나는 말했다. 그녀는 떠났다. 결혼은 취소되었다. 태준은 나를 불렀다. 수연아, 내가 지은이를 꼬드긴 거지? 이게 같은 연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으로 그는 나를 인연이라고 불렀다. 그 순간 내 복수는 절정에 달했다. 나는 그의 모든 걸 노렸다. 그의 은행 계좌, 해킹. 돈이 빠져나갔다. 기부로 위장. 그의 집, CCTV 해킹. 밤에 그의 고독을 지켜봤다. 그는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수연아.
왜? 내가 내 얼굴을 비웃었으니까. 내가 내 삶을 훔쳤으니까. 하지만 고통은 나도 느꼈다. 밤에 악몽을 꿨다. 출소한 그날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 어머니의 눈물. 나는 거울을 봤다. 이게 복수야. 서울의 비가 창문을 때렸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가짜 보도자료를 만들어 나를 유인했다. 수연이의 비밀 폭로옹 클릭. 바이러스. 내 컴퓨터가 먹혔다. 그는 웃었다. 영상 통화로. 수연아, 이제 내 차례야. 내가 한 짓 다 증거 있어.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준비했다. 백업 서버. 그의 모든 로그를 역추적. 그의 범죄 증거를 경찰에 익명 제보. 데이터 판매, 사기. 뉴스가 터졌다. 스타트업 CEO, 국가안보 위협.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이번엔 범죄자로. 그는 도망쳤다. 인천공항으로. 나는 쫓았다. 택시 안, 비가 쏟아졌다. 운전사 아저씨, 빨리, 공항에 도착. 그의 뒷모습. 태준아, 나는 소리쳤다. 그는 돌아봤다. 그의 눈, 공포로 물들었다. 수연아. 제발. 공항 라운지, 우리는 마주쳤다. 주변은 여행자들로 붐볐다. 그의 비행기 탑승 30분 전 왜 여기 왔어? 그는 물었다. 나는 웃었다. 내 이름 지우러.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서. 미쳤어.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이미 지웠어. 모든 티켓, 여권 스캔. 내 이름, 김태훈으로 바뀌었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연아, 그만해. 우리는 친구였잖아, 친구. 그 단어가 코웃음이 나왔다. 친구. 내가 내 얼굴 비웃을 때, 내 죄 대신할 때,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돈 줄게. 다 줄게. 나는 흔들렸다. 그의 눈물. 진짜인가? 아니, 연기였다. 그는 늘 그랬다. 태준아, 너는 항상 그래? 훔치고, 비웃고, 울상짓고. 나는 경찰을 불렀다. 익명 TV 공항보안이 그를 포위했다. 김태준 씨, 체포 영장입니다. 그는 소리쳤다. 수연아. 이건 배신이야. 내가 날 망쳤어, 배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대신 짊어진 게 배신인가? 그는 끌려갔다. 수갑 소리. 그의 시선, 증오로 불타올랐다. 재판은 센세이션이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CEO의 몰락, PR 담당자의 복수, 내 이름이 등장했다. 기자들이 물었다. 김태준 씨의 옛 친구, 왜 그랬나요?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게 옳았나? 그의 삶을 파괴한 게? 지은이 증언했다. 태준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압박받았어요. 그녀의 말, 사람들을 흔들었다. 온라인에서 논쟁이 붙었다. 팀티전 vs 팀소연. 그녀는 피해자야. 아니, 과도한 복수. 나는 댓글을 봤다. 수연이는 질투쟁이, 얼굴 때문에 미친 거 아냐? 어머니가 병들었다. 진짜로. 수연아, 왜 그래? 그 애가 잘못했어도 나는 병실에서 울었다. 엄마, 내가 대신한 게 어머니는 안아줬다. 넌 강해. 하지만 용서해. 태준의 변호사는 날 공격했다. 피고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원고, 나는 동기이자 공범.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가 내 아이디어를 훔쳤어요. 내 죄를 대신 지게 했어요. 그리고 내 외모를 비웃었어요. 법정은 웅성거렸다. 판사는 물었다. 증거는 나는 서버 로그를 제출했다. 그의 메시지, 수연아, 그 얼굴로 성공할 수 없어. 배심원들은 갈렸다. 일부는 동정했다. 그는 젊었어. 실수야. 다른 일부는 분노했다. 여성차별, 재판은 3개월 끌었다. 태주는 5년형. 하지만 항소. 그의 로비, 강력했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빈 껍데기. 회사에서 해고. 이미지 문제, 친구들은 멀어졌다. 서울의 밤거리는 더 차가웠다. 나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이게 끝인가? 트위스트는 마지막에 왔다. 태준의 항소 심리. 그는 증언했다. 수연이는 나를 사랑했어요. 질투였어요. 사랑. 그 단어가 법정을 얼어붙게 했다. 그는 증거를 냈다. 내 일기. 해킹당한 내 컴퓨터에서. 태준 오빠,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왜 날 이렇게 거짓? 그는 내 일기를 조작했다. 온라인은 폭발했다. 수연이는 스토커. 아니, 조작이야. 나는 반박했다. 하지만 늦었다. 여론은 뒤집혔다. 나는 증언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가 날 이용했어요. 하지만 배심원들은 의심했다. 증거가 부족해. 판결, 무죄. 태주는 풀려났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용서해요. 수연이는 도와준 친구예요. 그의 미소 다시 빛났다. 나는 무너졌다. 병원에서 과다 복용. 어머니가 발견했다. 수연아. 깨어났을 때 태준이 병실에 있었다. 수연아, 미안해. 다 끝났어. 그의 손,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왜? 나는 물었다. 그는 속삭였다. 내가 날 구했으니까. 그 유출, 내가 대신한 것 난 영원히 빚졌어. 그의 눈물. 진짜였다. 그는 고백했다. 외모 비웃은 거 후회해. 내가 없인.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회사를 접었다. 모든 걸 포기. 함께 다시 시작하자. 나는 용서할까?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우리는 한강을 걸었다. 서울의 불빛 아래. 태준아, 내 이름. 다시 쓸까? 그는 웃었다. 아니. 이제 내 이름은 수연이야. 하지만 밤에 나는 생각했다. 이게 행복인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판단했다. 리벤지 워러브. 논쟁은 계속되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영원하다.